지금 아침에 그 와이프한테 좀 미숫가루 우유를 먹었더니 지금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와가지고 빨리 주차가 좀 화장실 근처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장난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5월 10일입니다. 날씨가 똑같이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주 좋은 날씨인데요. 이 좀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벨트, 안전벨트 운전하실 때는 꼭 착용을 잘 하시고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 출근을 하면서 수다를 떠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이 얼굴이 컨트롤이 안 되네.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좀 이제 한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어요. 원래 보통 이제 평소에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보통 뭐 평균 수면 시간이 한 6시간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시간 뭐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는 완전 푹 잔 것 같아요. 한 8, 9시간 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잠들어가지고 오늘 와 7시 한 반쯤에 이렇게 눈을 뜬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얼굴이 엄청 부었네. 이 컨트롤이 안 되네 아침에. 뭐 저녁에는 좀 달라지느냐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화창한 날씨에 즐거운 출근 렛츠고! 이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관장의 출근 수다? 이거 좀 이상한 거 같네. 좋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주 바빠 보이는 출근길. 예전에 김해 진영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출근을 할 때였는데 부산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서부산 톨게이트인가 그때 엄청 막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톨게이트가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지나가게끔 돼 있는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내가 듣기에는 뭐 전국에서 뭐 손에 꼽히는 교통체증이 있는 톨게이트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막히니까 이제 가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월요일 같은 날에는 더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출근은 8시 뭐 한 반까지 8시 한 30분까지 가면 되잖아요 학교에. 근데 집에서 내가 그때 몇 시에 나왔더라 한 5시쯤 나온 적이 있어요. 5시 이제 거의 그때가 이제 부산에서 첫 출근한다고 좀 일찍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초등학교 옆에다가 그 큰 헬스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럼 차라리 일찍 가서 그래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겠다. 어차피 뭐 씻는 것도 뭐 거기서 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알람 맞춰고 그때는 젊을 때니까 알람에 맞춰서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뭐 알람도 없이 일어나죠. 뭐 늙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알람 맞춰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5시에 딱 출근한다고 부산 뭐 지리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딱 나와서 동서고가로라고 있습니다. 그 동서고가로 입구에 딱 초입에 황령터널 지나가지고 입구 초입에 딱 들어갔는데 새벽 5시인데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인데. 그때 제가 조금 느꼈던 그 출근 감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때는 제가 진짜로 하루가 지금도 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진짜 바빴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까지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때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영으로 가면은 뭐 한 6시쯤 됩니다. 6시쯤. 그러면 이제 헬장 올라가가지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씻고, 그래가 이제 그때 헬장 엄청 컸는데 그 트레이너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새벽 운동하면. 그래 이제 막 그 트레이너가 막 내 운동하고 있으면 막 도와도 주고 막 그때 그 트레이너 몸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 동기 그 보디빌딩 대회 갈 때 민이라고 대학 동기 그 보디빌딩 그때 뭐 경남이 2등 할 때 그 가니까 거기 같이 출전을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요즘에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 밖을 보면요 경주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나와서 걷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뭐 산책이라도 하고 달리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동을 하고 싶어는 하시지만 사실은 이 습관 때문에 운동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사실 운동은요 전문가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사실 좀 돈을 좀 써야 돼요. 쓰고 그다음에 뭐 등록을 하고 초반에 운동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지. 사실은 혼자서 어떤 뭐 플랜을 짜고 열심히 운동해 보겠다, 뭐 홈트레이닝 해 보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내가
혼자서 뭐 플랜을 짜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뭐 무작정 그냥 뭐 헬스장을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실천 가능하게 짜는 게 좋습니다. 실천 가능하게. 그리고 운동은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 제가 예전에 뭐 트레이너 할 때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고 했는데요. 아마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좋은 운동은요, 누구나 잘 아는 운동입니다. 네, 누구나 아는 운동. 그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기구도 뭐 들어보려고 하고 당겨보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사실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고 뭐 스트레치도 안 되고 움직이는 것도 뭐 조금 이제 뭐 그런데 그걸 자꾸 기구를 당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기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런 감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극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들도 사실 이제 뭐 관절의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했을 때 이게 이제 되는 건데, 나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엎드려 가지고 팔굽혀펴기 5개도 잘 못해. 예를 들면 말이죠. 뭐 달리기 시작하고 땡 출발했는데 뭐 달리기도 뭐 연달아 가지고 10분도 제대로 뛸 수 없어. 그런데 무슨 뭐 자꾸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기구를 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로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당장 무언가 이제 곧 뭐 여름 시즌 온다고 이제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뭐 운동도 많이 끊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운동을 좀 이렇게 해오시던 분들이야 아마 뭐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운동을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잘 없는데, 운동을 지금 잘 모르는데 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한 플랜을 짜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다칩니다. 다치고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번에는 꼭 뭐 내가 이제 뭐 여름에 몸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뭐 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올 여름이 아니라 내년 여름을 두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누구나 하는 운동,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플랜도 이렇게 어떻게 짤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일단 뭐 제일 좋은 거죠. 걷기 달리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걷기 달리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운동을 만약에 뭐 플랜을 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딱 재놓고 갔다 온다라든지, 혹은 거기서 좀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거리도 정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는 시간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량을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량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와 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달리기, 걷기죠. 그럼 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운동 뭡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푸시업 같은 거. 푸시업 같은 것도 유튜브 찾아보면 겁나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뭐 팔굽혀펴기에 거의 뭐 신세계입니다. 푸시업이 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는 이제 뭐 주동근이 보통은 이제 뭐 가슴과 팔이잖아요. 삼둔대. 그 이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간격을 어떻게 되었을 때, 어느 만큼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어디가 내려갔을 때,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자극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게 보셔가지고 뭐 처음부터 뭐 대도 안 하게 뭐 몇백 개를 하겠다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그리고 운동의 가장 실패의 점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자꾸 상향으로 잡아버려가지고 자꾸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실패감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실패도 이제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내가 먼저 한 일주일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내 수준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뭐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나? 어제 이런 얘기 했나? 어쨌든 지금 뭐 아침에 아직 정신이 안 돌아가지고. 그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딱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딱 잡아가지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논스톱을 해가지고 한 15개밖에 못해. 15개밖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30개 50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는 지금 이제 팔굽혀펴기 플랜을 짜달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무릎이나 뭐 이런 걸 대지 않고, 혹은 이제 한 개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대고 하거나 해야 되겠다, 맞죠? 그게 이제 내가 일단 몇 개를 하는지 보는 겁니다. 몇 개. 더 이상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할 만큼 처음에는 맥시멈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개 정도. 그 몇 개 정도를 하는지를 딱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최대 횟수의 한 70% 정도로 해가지고 5세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첫 세트는 맥시멈으로 해보는 거예요. 맥시멈 해보고 또 한 70% 정도로 해서 5세트. 그거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달 좀 지나고 뭐 조금 지나고 한 7주, 한 6주, 7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맥시멈의 횟수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랑 뭐 6세트 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금방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플랜을 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있고, 그다음 푸시업 있고, 뭐 진짜 또 좋은 운동은 뭐 이제 풀업이죠. 풀업. 뭐 턱걸이 같은 거. 턱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엄청나게 뭐 턱걸이 집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집에 하나 뭐 사가지고, 혹은 뭐 동네 앞에 지금 이제 요즘에는 뭐 아파트 뭐 단지 안에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맞죠. 그런 데 가가지고, 오늘 동은 초가 많네. 그런 데 가가지고 턱걸이 같은 거 연습 좀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뭐 몇 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가지고 한 개도 못할 것 같으면 매달려라도 있고, 예를 들면 매달려라. 그 풀업도 진짜 설명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요, 뭐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정말 고수분들, 진짜로 막 설명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거 좀 영상 좀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하는 방법에 따라 해가지고 풀업 같은 거 하면 진짜 좋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누구나 뭐 스쿼트, 스쿼트 진짜 스쿼트도 이 스탠스의 넓이에 따라 가지고 이 자극점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횟수를 정하고 뭐 속도를 정하고 그 높이 뭐 쿼터 뭐 하프 풀 높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좀 스쿼트 하는 방법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 선수 뭐 엘리트 선수가 직업이 아니죠. 운동 선수가 직업이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좀 이렇게 일반적인 스쿼트만 해주시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좋고, 그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육의 이 각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사람은 똑같이 관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절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게 방향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이런 자극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스쿼트 하는 방식, 뭐 푸시업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유튜브를 찾으세요. 인스타를 찾으시면 됩니다. 겁나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고수들, 내가 잘 모르는 거는요, 고수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운동을 뭐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내가 뭐 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 우리 뭐 도장에서 체력 운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도장에서 체력 운동을 내가 가르칠 거야. 그런데 나는 체력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어떻게 체력을 가르치자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오전에 부모님들 이제 대상으로 그 GX 수업을 했습니다. GX 수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많으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제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때 정원이 25명이었는데 거의 항상 꽉 차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그 진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많이 바빠져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름아름 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트레이너를,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제 그 트레이너 한 분의 면접을 보게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GX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내 영업장에 아무나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면접 테스트를 봤는데, 우와, 뭐 그분이 사실은 젊고 뭐 몸도 좋고 뭐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없었고, 내가 사실은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잘 모르고 가르치는 그 동작 때문에 뭐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게 뭐 영구적인 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어디서 보고 배운, 어디 뭐 담정담으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뭐 체력 정도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운동을 가르친다고 하면 체력 정도는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체력은 이제 크게 체력을 분류한 사람도, 제가 공부할 때는 체력을 분류했던 사람도 한 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교과서나 원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체력 분류가 그 뭐 일본 분이었어요.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분이 분류를 했던 것이
체력에는 이제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이 있다. 이제 방위 체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건강 체력이죠. 건강 체력. 건강 체력이 이제 근근심유신이라 그래가지고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다음에 신체 조성으로 해가지고 건강 체력으로 나뉩니다. 이제 이 뭐 건강 체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이제 팝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체력장을 했었죠. 그래서 체력장 뭐 몇 금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라고 해가지고 6가지 종목입니다. 6가지 종목이고, 그 6가지 종목에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저희 도장에서는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을 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이 뭐 스텝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셔틀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좌전굴, 뭐 최전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거, 순발력, 순발력은 이제 행동 체력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할 수도 있고, 근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악력계 혹은 배근력계 뭐 이런 것들로 뭐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과 푸시업이나 혹은 이제 윗몸 일으키기, 네,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신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바디, 네, 체성분 검사,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저희 앞에 한남초등학교에서 이제 셔틀런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애들이 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상위권에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체력에 이제 건강 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체력. 행동 체력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기능 수준입니다. 기능 수준. 예. 뭐 제가 공부할 때는 평민순반스라고 했었는데, 평민순반스는 뭐냐면 이제 평형성, 균형이죠, 균형, 평형성. 그 다음에 민첩성, 민첩성.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근육을 빠르게 동원하는 능력인 거죠, 민첩성. 예. 뭐 달려가다가 뭐 갑자기 뭐 바뀌는 환경에서 이제 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순간적인 폭발적인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 반응성은 이제 뭐니까 어떤 자극에 얼마큼 빨리 반응하느냐죠. 자극에 빨리 반응하는 반응성, 스피드, 스피드 뭐 이렇게 해서 행동 체력으로 나뉘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한 체력을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체력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낼 수 있느냐, 뭐 무궁무진하게 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순발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순발력을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나는 오늘 순발력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순발력 운동을 하는데 뭔가 그 순발력 운동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체력의 정의를 먼저 잘 구분을 지어 가지고 거기 목적에 맞는 체력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그 셔틀런을 뭐 저희 도장은 이제 셔틀런을 보통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셔틀런을 뛰거든요. 근데 그 셔틀런이 지금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15m고 중고등학생이 20m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그때 그 수석 코치를 맡으셨던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 국가대표들을 이제 대상으로 셔틀런을 뛰었다고 하죠. 그때 그 박지성 선수가 뭐 1등을 했다던가 뭐 그랬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이 셔틀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보이고,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셔틀런 되면 난 몇 개나 뛸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겁나 빡셉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 왕복 달리기인데 이제 그 처음에 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 뭐 한 7초면 굉장히 그 단계가 올라가서 조금씩 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뭐 나중에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계속 뛰어야 되는 그런 거는, 어쨌든 저희 도장이 뭐 15m가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요. 조금 이제 좀 머리를 좀 써서 이제 첫 번째 부조에 반대쪽을 찍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보다
가다가 그 속도를 다시 멈추었다가 다시 오는 게 훨씬 힘이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리는 조금 짧지만 이제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조금 체력 소모를 좀 더 더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샤틀런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죠. 그 팝스 저희가 프로그램을 팝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이들을 2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점수로 좀 변환을 해가지고 그 점수에 이제 총점 합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총점이 좀 이제 뭐 체력이 좋은 친구들은 총점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친구들은 조금 낮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하고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거하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과 운동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뭐 막노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뭐 운동량을 채우느냐?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체력 소모가 심하신 분들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일과 운동의 차이가 뭐냐?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그 업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근육만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균형이 계속 깨어지죠. 쓰이는 거 안 쓰지 않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데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체력 소모가 심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근육도 함께 단련을 해주는 운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일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뭐 벌써 땀 뻘뻘해서 운동 많이 뭔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씬한 이렇게 몸매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그 체성분 비죠. 체성분 비를 어떻게 유지를 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배불뚝이 아저씨 지금 이제 현재 체중이 94kg 이렇게 나가고는 있지만 물론 안 아픈 데가 없죠. 다 아픕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도 체성물 되면은 그 골격근 양이 40kg 이상씩은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에 자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운동이 엄청나게 지금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일과 운동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동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빨리빨리 시작을 하시라.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아침 출근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도착을 했는데